지난 주말 이 홍콩에서 구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71.2%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민주진영이 압승했습니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홍콩에 직접 다녀오셨죠? 네. 네, 오늘 새벽에 귀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홍콩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조용한 선거혁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홍콩은 8월 18일부터 시위를 좀 보려고 5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지난 주말이 23일이 제가 다닌 홍콩 중에서 가장 평온하고 조용했습니다. 네. 거리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네. 이 도시가 뭐 일주일 전에 그렇게 좀 폭력 시위로 얼룩진 곳인가 이렇게 좀 의아할 정도로 조용했었는데요. 음. 왜 그러든가 생각해 보면 네. 만약에 폭력 시위가 있으면 캐리람 행정부가 선거를 연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오히려 시민들이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기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리하네요. 네네. 네네. 그리고 거기 24일 날 아침에 보니까 뭐 투표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 오전 11시가 되자 거기 이번에 선거인단이 413만 명인데 11시에 100만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아. 25%가 넘은 건데 네네. 그게 4년 전에는 한 7%였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네. 그때부터 뭐 새로운 선거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조짐이 있었고요. 네네. 제가 뭐 이번에 갈 때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지미샴 저번에 테레타 했던 지미샴부터 해가지고 한 후보 4명을 5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내가 보기에는 아침부터 투표율이 높고 하는 거 보니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좀 조용하게, 예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런 일이 있다가 나중에 건재파, 친중파가 승리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 아직 모른다. 네네.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뭐. 그다음에 큰 불상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쭉 조용하게 선거가 끝났는데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개표를 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좀 이번은 이 홍콩 선거는 조용한 선거혁명 이렇게 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싶습니다. 짧게요. 역대 최고 투표율이 71.2%였다고 지금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평균? 그냥 이 4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요. 네네. 15년에는 47%, 그리고 그 앞에는 아마 2011년인가 그런데요. 그때는 뭐 41%이 정도니까 그 이번에 정도였군요. 71%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네, 교수님. 이번에 이제 시위대를 지지하는 이른바 범민주 진영이 전체 452석 가운데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뭐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은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1,200명인데 구의회가 차지하는 몫은 한 10%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좀 네.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건 제도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촛불, 아니, 그 시위와 6월 달부터 있는 시위와 그다음에 네. 선거 거치기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들이니까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 우선 뭐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네. 정치적으로는 뭐 캐리람은 2022년까지 자기가 뭐 행정장관직에 재임할 수 있는데요. 네. 아마 이번에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사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 베이징은 계속 지지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던데 네. 지금 정도에서 뭐 캐리람이 저렇게 민심이 돌아섰는데 그 음. 자리에 지키고 있다는 거는 캐리람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네. 시진핑 정부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조만간 뭐 캐리람은 좀 사임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제도적인 소선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아, 뭐 10%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는 너무 네. 제도론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큰 정책 흐름으로 보면 격변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 교수님이 직접 만나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네. 네, 지금 5명을 만났었는데 후보는요. 네. 미리 좀 섭외를 해가지고 지미샴, 그러니까 예전에 테러를 당했던 네. 지미샴을 만났는데 민간인권전선 의장이죠. 그분은 제가 9월 10일 날 추석 이틀 전에도 한번 2시간 정도 미팅을 했었고요. 네. 면담을. 그리고 이번에도 한번 봤었고, 그다음에 한국인 2세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데요. 아.
천슈영이라고 빌리첸 이렇게 천수영 빌리첸인데요. 이게 네. 재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28살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 이공대 4학년 때 24살 때 한 번 당선이 됐었고요. 네. 지금 다시 재선을 하고 있고 이런 친구도 있고 첫 번째 만난 친구는 오스만 정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2014년에 나이가 30입니다. 네. 2014년에 우산혁명 당시에 경찰이랑 싸우다가 경찰한테 폭력을 많이 당하고 그게 좀 유명해져가지고 음. 그 뭐지 유명세를 타고 이번에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 그 민주파의 많은 다수들이 참가하는 그런 선거였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 홍콩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교수님 구체적으로 그동안 5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송환법은 그중에서 철회가 됐으니까 일단 넘어갔고 나머지 네. 4가지 요구 사항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이분들이 그 구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어떤 그 방향이랄까요? 가장 강력한 요구 조건이 어떤 겁니까? 아,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네. 하나는 해결됐다고 하고 만약에 직선제는 당분간 구체적인 궁극적인 목표지만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들을 폭도로 규정한 걸 철회해라. 네. 두 번째가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줘라. 네. 그리고 기소하지 말아라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찰 탄압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 음. 이야기인데요. 네네. 지금 거기 후보들은 좀 집중하고 있는 데가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빨리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같다고 이야기한 거 이게 네네. 진상조사니까 무슨 일인지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최우선인데 네. 경찰이 어떤 불법성을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한번 밝혀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의원이 압도적으로 이 민주파가 들어갔는데 그럼 앞으로 시위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위는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소 이게 중단이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온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네. 하면 그전에는 5개 요구사항을 주장하면서 거리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시위를 했던 건데요. 네네. 그렇게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 구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네. 거리에서 있던 요구들이 제도권 안에서 요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네네. 하나는 이제 일정 정도의 의회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경찰이 막무가내로 그 뭐지 폭도라고 규정하고 뭐 잡아들이고 이렇게 못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력이 커졌으니까 조금 균형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그 제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겠지만은 제도 밖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온건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네. 변수는 네네. 시진핑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변수일 것 같고요. 네. 오늘 관련해서요. 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일이 있어도 홍콩은 중국의 일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홍콩 사태 거의 이제 반년이 돼가고 있는데 좀 헷갈리는 게 기본적으로 일국 이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중국 정부도. 네. 그런데 홍콩 시민들도 일국 이체제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를 제대로 유지해 달라 이런 요구가 아닙니까? 정확하게 네네. 독립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도 네. 지미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니네들이 원하는 게 독립이냐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아니다. 음. 오토노미 자치라고 이야기하고 항인 치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홍콩인들이 홍콩을 다스린다. 이 원칙에 충실하자는 게 자기들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자기들은 뭐 1842년에 난징 조약 이후에 새로운 서구 문명이 들어와 자유주의적인 이렇게 경향이 있는데 네. 그 보통 선거제가 인정되는 정치 체제 그것들이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다. 음. 독립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국 양제를 바라보는 홍콩의 시각과 시진핑의 시각이 다른데요.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원래 일국 양제라는 게 덩샤오핑이 대만 때문에 만들었던 제도인데 네. 그 지금 현존하는 대만 체제니 홍콩 체제를 인정하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진핑은 생각이 1842년 난징 조약 이전의 중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사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그 중국이 패배하고 네네. 영국이 홍콩을 할양받고 구룡반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네네. 새로운 그 변화가 생겼는데요. 네네. 궁극적으로 뭐 지금 시진핑이 중국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구체적으로는 보면 그 1842년에
영국이 들어오지 않는 중국 체제 네. 그렇게 좀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노선은 있기 때문에 네, 그 네. 이 홍콩에 대해서 좀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